하림 2024년 1분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하고 매출까지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감소했고 영업이익은 반대로 스루프트 손익상 460.3%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은 1.9회전으로 나타나고 PBR은 1.25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스루프 분석을 하는데 필수 주석 데이터 비공식으로 분석에 한계가 있다라고 미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필요하시면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이 2,924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 동기보다 2.4% 감소했는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도 좀 줄였어요. 매출 원가가 크게 내려갔기 때문에 매출 총이익률이 5.1% 증가했고 판매관리비가 8.8%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영업이익이 91억 4,200만 원으로서 전년 동기 영업적자 17억 2,400만 원에 비해 무려 630.4%가 전환이익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스루프트로 분석한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스루프트 손익 분석에 필요한 재고자산 명세와 비성분 데이터 모두를 분기 보고서에 하림은 공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패스가 되는 무슨 조건이 있는 모양인데요. 전년도 가공 비율과 1분기 원재료 가격 추이를 감안해서 가공 비율이 상승했다라고 가정해서 산출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0.6%가 감소했습니다. 매출 감소보다 더 감소해가지고 갭이 마이너스 8.1%에서 요거는 가정 적용한 결과입니다. 스루프트율이 5% 증가한 것으로 산출이 되고 운영 경비는 8.8%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수치가 만들어집니다. TOE 생산성 1.08로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은 97억 1,500만 원으로서 460.3%가 증가했습니다. 전년도의 스루프트상으로는 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5억 7,300만 원이 더 이익이 났는데 전년도는 뭐 34억이나 더 이익이 났었고요. 이것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분석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스루프트는 WCAI로 하고 또 그 하림도 연간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 WCA 범주에 들어가는데 상품만 별도로 뺍니다. 하림은 그래도 뭐 그건 큰 관계가 없습니다. 약간의 뭐 갭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상품에는 가공비가 배부되는 게 아니고 상품 비중도 유통업처럼 그렇게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서 계산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증감액이 나와야 그걸 추적을 할 수 있을 텐데 할 방법이 없어서 결국 전체 재고자산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질 이익 스루프트 이익이 갭이 있다,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WCAI 증감액을 적용해야 하나 할 방법이 없어서 전체 재고자산을 기준으로 스루프트 손익을 분석했다라고 기록을 좀 해놓고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공 비율이 32.1%가 2023년도 실적인데 원재료 가격이 내려가면은 상대적으로 가공 비율이 올라가거든요. 이런 것은 뭐 확실한 산식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분석 경험상 이 정도면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어림셈이 되는 거죠. 어림셈이 뭐 영어로 이 엄지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엄지의 법칙.
그래도 뭐 크게 그 잘못되는 거는 아니고 추세를 나타내는 데는 큰 차이는 없다. 또 이렇게 이제 주장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다 그 총 제조 비용은 매출원가하고 재고자산 전체 재고자산을 적용시키면은 요거는 이제 산출해 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가공비를 계산해 내고 가공비하고 거꾸로 올라갑니다. 판매 관리비를 더한 게 운영 경비고 이 MC하고 OE 더한 금액이 매출원가하고 판매 관리비하고 합해하고 같은 금액이니까 여기에서 운영 경비를 뺀 게 그 매출원가 재료비가 되죠. 그리고 이 재고자산의 변동은 재고자산의 명세가 아니고 전체 재고자산을 그 플러스로 됐다는 것은 재고가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요 원재료 및 상품 매입액도 그 추출해 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작성이 된 겁니다. 여기에서도 역시 원재료 및 상품 매입 가격 하락 가격 적용한 결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회계 투명성 검증 3단계 중에서 1, 2단계는 제가 맞춰준 수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현금 흐름표로 딱 맞았으면 좋겠는데 이걸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10억 6,900만 원이 들어왔으면 재고가 그만큼 나가야 되는데 더 나갔어요. 재고가 16억 8,600만 원으로 그러면 재고 6억 1,700만 원을 어디다가 껌사 먹었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게 되면은 그거이 아니고 5억 1,100만 원이 평가 손실액입니다. 그래도 1억 700만 원은 니들이 어디 재고 빼먹었네. 이거 밝혀내. 이거 밝혀내지 않으면 니들 재고 가지고 장난질하고 어디 물건 팔아먹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아주 강하게 어필을 해가지고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추적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운영경비는 분기가 공시가 안 됐으니까 작년도 없고 인건비 수준을 좀 그냥 보고 넘어가는 거로 하죠. 평균 임금이 5,740만 원, 2022년도보다는 5.1% 상승된 거로 되어 있습니다. 배경평가지표로서 이거 WC로 했지만 전체 재고 회전율입니다. 1.9 회전으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지고 그 다음에 슬로픈율은 상승했으면은 역방향이면은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웁니다.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이 50%가 넘으면은 이 경영권 방어선이 무너져 있는데 할인 지주 쪽이 또 있다 보니까 뭐 어떤 형태든지 경영권을 지금 뭐 채권은행이 뭐 경영 간섭을 하는지 안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회사가 유지는 되고 있네요. 이런 상황에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하려고 했던 거는 너무 무리한 패노션이라고 또 그 선박 운송업을 또 이 회사가 하고 있죠. 이런 닭이나 뭐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사료 뭐 이런 거를 벌크손 중심으로 또 운영을 좀 싸게 해서 자기네들이 곡물을 좀 싸게 수입을 해가지고 이제 사료로 쓰려고 해운업까지 그렇게 하고 있는 거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 분식회계는 회전율이 떨어지고 요거는 전체 회전율입니다만 그냥 넘어가 주세요. 슬로픈율은 상승해서 역방향이라서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세우는데 반증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 올라가고 그 다음에 판매 가격도 올라가야 된다. 그런데 추론으로 봐서는 원재료 가격이 내려갔다고 봐서 이익이 난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데 반증을 하려면 상승을 해야 된다는 것이니까 이게 모순이 되는데 이 모순을 풀 방법은 현재로서는 수량에 의한 재고 회전율을 산출해서 하락한 것을 또 보여줘야 입증이 될 것입니다. 추가적인 그 소명 자료로. 그래서 그 원재료 가격 추이를 봐서 가중 평균을 해볼 때까지 노력을 했는데요. 주로 뭐 여기 위에 쪽은 이제 생계, 육계 뭐 이렇게 되는데 생계 이 농가 매입을 좀 싸게 하고 육계 키운 것은 좀 비싸게 사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여기 원료들이 있고요. 어쨌든 그 가격이 내려갔죠. 그 반증하려면 올라간 거로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제품 가격 중에서는 뭐 신성육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냥 개육 요거 하나만 보면은 3,400원이라고 보죠. 요게 1kg 가격이거든요. 그럼 이것도 결국은 이거는 또 가격도 내렸어요. 올린 게 아니고. 그런데 원재료 가격이 11.6%나 내려갔는데 적게 내렸다 그러면은 이거는 상대적으로 인상을 시킨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결국 원재료 가격이 크게 내려갔기 때문에 이번에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이익이 더 났다. 이렇게 이제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런데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느냐의 모순은 안 되니까 아까 수량으로 증명해 볼 방법밖에는 없겠습니다. 최근에 그 물가 때문에 한국은행하고 생활 물가 때문에 소비자 물가가 아니고 생활 물가라고 돼 있는데 그거 가지고 농림축산 무슨 부 자꾸 잊어버리네. 원 산업부 이름이 그렇게 긴지 농림축산 식품부네요. 식품부. 거기하고 그 말싸움이 일어났다고 티각태각 한다고 그러는데 그 삼겹살 때문에 그 그냥 농림부 장관이라고 그러죠. 농림부 장관이 뭐 삼겹살이 그 3,500원이 재료비고 2만 원에 지금 뭐 시중에서 판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사 먹을 때 다 고기 구워주고 뭐 인건비 들어가고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은 그래서 인건비 줄이는 방향으로 그 지금 정책을 해 나가겠어 이렇게 됐는데 저번 그 한국은행의 그 발표를 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좀 점잖게 얘기하면서 했는데 나중에 또 별도로 스루프 타임즈에서 뭐 바로 내일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게 1kg니까 개육 1인분 200g이라고 합시다. 이것도 그 삼겹살처럼 150g 주는데도 많습니다만은 싸게 하는 대신 680원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닭고기를 많이 사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비싼 놈의 그 삼겹살 사 먹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1kg에 3,400원. 근데 그 농림수산부 장관이 그 삼겹살 1인분의 원재료 가격이 3,500원이 하니까 1kg에 3,400원이니까 이게 뭐 5분의 1 가격뿐이 안 되는 거죠. 200g 기준으로 하면은 그러니까 닭고기를 많이 사 먹어야 되는데 이렇게 닭고기도 싼데 3,400원인데 이걸 튀겨서 먹으면은 몇 배를 도대체 받아야 되는 거냐? 이게 그냥 오르긴 오르는 것 같죠? 한 3,500원, 5배 하면은 근데 뭐 2만 원이 넘는다든가 뭐 이렇게 돼가지고 아유 그것도 튀김 치킨도 먹기가 좀 힘들게 됐어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매입 가격 하락 적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경영평가 지표 비교할 때는 역방향이니까 그 재고 회전율이 떨어지고 재고를 줄였습니다만은 그 하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체 재고로 하는 바람에 그랬었는지도 몰라요. 원재료가 있고 또 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확인한 바는 원재료 상품 가격이 아니 저기 반증은 올라가야 되고 판매 가격 상승해야 되는데 모두 반대로 나타났죠. 그런데 그 상대적으로는 올랐다 이렇게 좀 되기 때문에 뭐 한 50%는 그냥 패스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참, 그 물가의 정확성, 뭐 이런 것들이 참 우리나라가 그렇게 쉽게 투명하게 나오는 기업들이 별로 없는 게 좀 문제예요.
삼겹살 비싸다면 닭고기를 먹자. 돼지고기의 4분의 1 가격뿐이 안 된다. 근데 치킨은 말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요거 제가 그거 없앴는데 디커플링 이거는 상징적인 비유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원가 회계상으로 그 전년도 매출보다 좀 1분기 매출이 떨어졌기 때문에 좀 1 더하기 315% 해가지고 하면은 1조 한 2천억까지 판매가 될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계획을 원가 회계상으로 해본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 1억 2천억으로 확정 진다면은 아니면은 이게 어디 납품 단가라고 그런다면은 120만 원에 팔아가지고 한 3만 원 돈 남는 장사뿐이는 되지를 않네요. 그리고 재고가 요거는 3.3% 감소한다는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계획보다도 이익이 약간 작게 나오니까 매출을 한 2%더 좀 노력을 더 하자. 그러면 재고가 그 실제보다는 더 줄겠죠. 2%만큼 1.3%만 줄었었는데 2%더 매출을 더 했으니까 수량상 그래서 3.3% 감소한다고 봤을 때 이제 영업이익이 5만 원 돈 122만 4천 원에 팔게 된다면은 그래서 영업이익 증가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워볼 수 있겠고요. 스루풋은 똑같이 나옵니다. 운영경비 기준으로 315% 하나,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 315% 하나, 그 스루풋률이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금액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요거는 그 1조 2,136원 더 나오죠. 그래서 1조 2,100억 원, 요것도 그냥 원 단위로 얘기하죠. 120만 원에 원가액엔 팔았는데 121만 원에 꼭 팔아야 된다. 이게 적정 가격이다. 그렇게 되면은 계획은 한 4만 원 돈 나와야 되는데 3만 6천 원 남는 거로 돼 있어요. 재고 회전율을 0.2회전만 더 해볼 수 없냐? 좀 더 매출을 더 해가지고 재고도 좀 줄였는데 더 줄이자. 그래서 우리가 3.2%도 노력을 못 하겠느냐? 이랬을 때 더 매출을 3.2%도 증가시킬 수 있으려면은 또 돈도 좀 써야죠. 한 1%까지만 더 쓰라. 그러면은 영업이익이 그 52,542원까지 나오게 된다. 돈을 5천 원 더 써가지고 15,800원 번다면은 5천 원 써야지 뭐.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의사결정을 하겠어요. 그래서 재고가 감소할 때는 스루풋 그 예측액이 더 높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4분면 매트릭스 표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재고가 감소했을 때는 판매예가를 원가예가보다 높게 나오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재고 회전율은 상승해야 되는데 이게 전체 재고 자산으로 하다 보니까 좀 내려간 거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안 맞는 경우가 또 요것도 좀 가끔 나오긴 해요. 그래서 WCAI라고 제가 일부러 좀 써놓긴 했습니다. 어쨌든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이익이 더 나왔어요. 여기에 좀 해당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로서 1번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259억 원의 현금을 벌었습니다. 투하자본 대비 현금 수익률은 3.7%가 되겠고요. 2번 EMS 영업활동으로 전체 유입된 데는 284억 원, 최종적으로 그 15억 6,500만 원의 돈을 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프리캐시 프로로 채권자한테 17억 2,400만 원 이자 포함해서 갚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투하자본율은 레버리지율은 올라갔는데 투하자본이 좀 감소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주잉여 현금 흐름은 이익배당인데 31억 8,600만 원인데 전년보다 0.2% 배당률은 올라간 폭입니다. 주가는 3,395억 원으로 95원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155원 상승했고요. PBR은 1.25로 이것도 한 10%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할인 지주가 57.37%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하림 1분기 실적을 마치도록 하고요. 하림은 그 분기나 반기에도 그 재고자산 명세하고 비용의 성격적 그 분류 내용을 공개 안 하면은 정확한 그 분석을 하기 어려우니까 이 삼겹살 때문에 우선 닭고기부터 어떻지 보고 했는데 돈을 일단 1분기에 돈을 벌었어요. 원재료 가격들이 다 지금 내려갔습니다. 아까 그 닭을 키우는 곡물이나 돼지가 먹는 곡물이나 그놈이라면은 지금 삼겹살 가격 내려야 됩니다. 그 아까 그 원재료 가격 뭐 했을 때 곡물 가격 다 10몇 프로씩 내려갔죠. 우크라이나 전쟁 한 3년 차 되니까 그거 관계없이 곡물 가격이 다시 내려가고 있는데 올라갈 때는 곡물 가격 올라갔다고 해가지고 사료 가격 올렸다고 해서 왕창들 올려놓고 그 국제 시세가 내려갈 때는 그건 또 반영을 안 해요. 그거 아주 배짱이 나쁜 배짱입니다. 중소기업들이 원재료 연동제 해달라고 야당 아새끼들한테 얘기해가지고 중소기업들 뭐 원재료 가격이 올랐다 뭐 했다 해가지고 나쁜 가격 올려달라 으쌰 해가지고 특별법까지 뭐 걔네들은 무슨 그런 걸 잘하는지. 그런데 내려가면은 그거 법에다가 정해 원재료 가격 내릴 만큼 납품 가격도 내려라고 얘기를 해야 그게 공정한 세상이지. 그래 지금 소비자들은 이제 물가 올라가지고 월급도 뭐 월급이 아니고 어떤 일정 그 실질 소득이 떨어지고 뭐 일본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속된 말로 나쁜 새끼들 아니에요. 그 새끼라고 그랬더니 얘기해야죠. 미국 대통령도 저기 그 뭐예요? 무슨 애솔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데 퍽퍽 뭐라고 해가지고 자 조금 약간 뒤끝이 안 좋았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고 했습니다.